장애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행진이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뵙기도 했고. 그럼 장애 등급제 폐지 이유에 대해서 혹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장애인 등급제를 왜 폐지해야 되냐고 주장을 하느냐. 등급을 나누는 나라가 일단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최근까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가 일본도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1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로 하는 요구와 욕구와 환경이 다 다른데 재산 정도 또 가족 환경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1급을 매겨놓으니까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2급은 2급의 서비스를 그건 행정주의적인 거거든요. 개인의 요구를 들어서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거죠. 장애인이 무슨 고기도 아니고 등급을 매겨놓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개성과 그런 걸 무시해 왔냐 하는 걸 단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떻게 팔을 들 수 있고 없고 대소변을 느끼고 못 느끼고 얼마까지 걸을 수 있고 없고 이런 걸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증종합 조사표를 보면 감각이 있는 장애 분류인데 소변을 느끼냐 안 느끼냐로 판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아닌데 시각장애인 기준으로 판정을 하면 안 되듯이 근데 장애라고 해서 모든 걸 포괄해서 그렇게 판정표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척수장애인한테 맞춰서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정점수가 잘못된 경우도 지체장애인한테 척수장애는 하반신이 마비라서 소변을 못 느끼는데 지체장애는 느끼거든요. 느낀다라고 대답하면 그만큼 점수가 깎여서 활동 지원 시간이 깎이고 그만큼 다른 걸 못하는데 다른 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폐지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사 투쟁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급에서 6급으로 장애 등급이 있었다면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들 굉장히 충격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중증장애, 경증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별한다라고 법정 용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심한 장애인, 이거 지금 저희 심장이라고 줄여서 장난으로 그렇게 부르긴 했는데 장애 등급제 폐지의 가장 핵심은 원래 의사들이 이 사람은 시력이 몇 이하니까 시각장애인이야 라고 판단하던 것을 조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중증장애인이야, 경증장애인이야로 나누게 되는 건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을,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조사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질문 받을 때부터가 신뢰성이 안 생기는 게 저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분께. 근데 조사원분이 저한테 걸으실 수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시각장애인은 못 걷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조사한다면 그 조사가 제대로 될까? 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받는 질문이 이런 거죠. 용변 처리를 혼자 하실 수 있는지, 혼자 샤워를 할 수 있는지,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 문항 한 문항이 지나면서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점자 사용할 수 있는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지, 간판을 구별할 수 있는지,
불 꺼진 거 켜진 거 알 수 있는지 이 정도 질문을 한다면 그래도 부족하나마 이렇게라도 판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 질문이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가보면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 이유가 개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등급제가 폐지된 건데 질문 30개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정도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외의 복지 선진국에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은 이거거든요. 자, 당신이 뭐가 필요한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쭉 제 필요를 적어서 내면 이분이 이거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자라는 정도. 제가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거, 그게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급하게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장애인하고 부양 문제는 직결되는 문제가 뭐냐면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장애가 심한데도 국가 보조가 안 되고 또 장애가 경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부모 재산이 없으면 도와주고 이런 좀 기준이 모호한 게 부양 의무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적장애 부모님들이 부모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아이한테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적장애인들은 부모님이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뭐 물려받은 땅이 있다거나 집이 있다거나 그거는 당장에 돈이 되는 게 아닌데도 그런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아이한테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그냥 자살하신 분도 많아요. 심각한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부양 의무제라는 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가족한테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효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호적에 올려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개인의 능력을 보고서 국가가 보조하고 혜택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족한테 책임을 떠넘기니까 가족도 장애인이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양 의무제라는 거는 그래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애 등급제는 1988년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과 맞추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서 31년 동안 작동해. 장애 간접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만 봐도 자녀가 능력이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데 그냥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자녀의 소득을 계산을 해서 혜택을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노인분들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안 주면서 무조건 부양 의무제로 그 개인한테 떠넘기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부득이하게 그런 시설에서 밖에 지낼 수 없는 경우라면 시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를 지원하고 관리하던 체계 자체가 장애인을 한 곳으로 몰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만 다니는 특수학교를 졸업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시각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시각장애 학생이 많은데 바로 옆 동네만 가면 왜 시각장애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신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함께 힘차게 구호외치면서 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없는 장애인을 어떤 복지관 안에서 다 모아놓고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려는 것, 시설 안에서 모아놓고 지원을 하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권에서 우리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권리가 있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시설에 가야 한다라면은 그런 사회는 확실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그런 시설에 모여서 산다라는 것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필요하다면 최소한만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의 역사였던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시행일입니다. 장애등급제는